2017년 이해 문제. 예. 문제 1번. 문제 1번이 밴드 브레이크 문제입니다. 밴드 두께가 3mm, 허용 인장력 50MPa, 레버 길이 900mm, D1 400mm. 지금 그림에서 보면 D1이 드럼의 직경입니다. 드럼의 직경이고 D2가 250mm, D2는 풀리예요. 그림에서 보면 D2는 풀리, D1은 드럼.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차동식 밴드 브레이크입니다. 길이 A가 30mm, 길이 B는 160mm. 밴드 접촉부의 마찰 개수가 0.3. 다음 건상 동력. 끌어올리는 동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끌어올리는 동력이 2.2kW. 회전수 90rpm. 밴드 접촉부 각도는 220도.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은 건상 동력을 건상 가능한 최대 하중 W는 얼마냐? 2.2kW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하중물 W는 몇 뉴턴이냐 이런 얘기죠. 풀리에 W의 하중체가 걸려 있을 때 2.2kW로 얼마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런 얘기로 보면 되겠고, 2번은 건상 하물이 없을 때 W가 없을 때 이런 얘기죠. 2.2kW의 동력으로 90rpm으로 우회전 드럼으로 제동하고자 할 때 레버에 필요한 힘은 얼마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서는 2번의 조건으로 했을 때 밴드의 최소폭은 몇 밀리미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1번을 보면은 동력 구하는 문제로 풀어주면 되죠. 건상 동력 킬로와트는 102분의 W 바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속도 들어갑니다. 풀리의 속도로 들어가야죠. 지금 풀리에 W가 매달려 있는 거니까 풀리의 속도로 들어갑니다.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D2 곱하기 N2로 들어가야죠. D2 곱하기 N2. 지금 같은 축에 풀리하고 드럼이 매달려 있는 거니까 회전수 N2라고 하는 값은 결과적으로 이제 90rpm을 얘기하는 겁니다. 90rpm. 그래서 2.2kW. 2.2kW는 102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W 구하는 값이고요. 곱하기 파이에 D2는 250mm가 들어갑니다. N2에 해당되는 값은 90이죠. 90rpm. 그래서 계산하면 W가 킬로그램이니까 나누기 9.8을 바로 해주면 W는 뉴턴으로 계산이 됩니다. 1번은 이렇게 해결이 될 거로 보여지고, 2번은 레버에 가하는 힘 몇 뉴턴인가? F를 구하라 그랬죠. F를 구하니까 이제 그 힌지점에 대한 모멘트 평형식을 세워야 됩니다. 힌지점에 모멘트 평형식을 세우려면 제동력을 일단 구해줄 필요가 있죠. 제동력을 구해줘야 됩니다. 제동력은 동력에서 계산을 하죠. 102분의 제동력 들어가고요. 제동력 들어가면 제동력을 Q로 놓겠습니다. 제동력 들어가면 드럼의 속도가 들어가야죠. 드럼의 회전 속도가 들어가야 되니까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D1 곱하기 N1, N1도 90rpm이 됩니다. 그래서 2.2kW는 102 곱하기 60 곱하기 1000분의 Q 구하는 값이고요. 파이 D1은 400mm, N1는 N으로 봐야 되니까 90rpm 나누기 9.8을 해줍니다. 그럼 제동력 Q가 뉴턴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드럼이 우회전하니까 왼쪽 밴드에는 긴장 측장력이 생기죠. 오른쪽 밴드에는 이완 측장력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그 장력들을 구하려면 제동력 구해 놨으니까 장력비를 알아야 되는데 장력비가 안 좋으니까 구해야죠. 2의 뮤세타로 구합니다. 익스포넨셜 마찰 개수는 0.3. 접촉각 세타는 220도. 220도니까 180도분의 파이 곱해서 라디안으로 고치고요. 2의 뮤세타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모멘트 평형식을 세우니까 F 곱하기 L은 시계방향 모멘트.
왼쪽 밴드에는 긴장 측장력 TT 곱하기 A도 시계방향. 오른쪽 밴드에는 이완 측장력 곱하기 B는 반시계방향. 이꼴 제로. 자, 이렇게 해서 F 곱하기 L 플러스 긴장 측장력은 2의 뮤 세타 마이너스 1분의 제동력 Q로 묶어서 2의 뮤 세타 마이너스 B 이꼴 제로.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 있죠. 긴장 측장력과 이완 측장력을 구하는 식을 갖다가 대입시켜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럼 F 곱하기 L 900mm 플러스 2의 뮤 세타 계산했고요. 마이너스 1분의 제동력 Q 구했고 곱하기 A 빠졌네. 여기 2의 뮤 세타 계산했고 곱하기 A가 얼마 줬냐 하면 30 마이너스 B가 160 줬죠. 이꼴 제로. 이렇게 해서 F 계산해주면 뉴턴. 자, 정리해서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고. 그다음 3번은 2의 조건으로 밴드의 최소폭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밴드에 허용 인장 응력이 주어져 있어요. 허용 인장 응력이 50MPa로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허용 인장 응력 시그마 T. 시그마 T는 면적 B 곱하기 T 분의 긴장 측장력으로 해서 표현해 주는데요. 긴장 측장력은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효율은 안 주어졌죠. 밴드의 이음 효율은 안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B 곱하기 T 면적의 긴장 측장력은 제동력 Q를 2의 뮤 세타 마이너스 1분의 2의 뮤 세타로 구해주면 되죠. 따라 안 구해놨으니까. 자, 여기서 폭 B를 계산을 해줍니다. 인장력 50MPa 이걸 폭 B 그 다음 밴드 두께 3mm 더하기 장력 B 구했고요. 마이너스 1분의 제동력 Q 구했고 2의 뮤 세타 장력 B 구했습니다. 자, 여기서 B를 계산하면 밀리미터. 그래서 폭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 코일 스프링에서 최대 하중이 450N, 작용 시 60mm 길이가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압축 코일 스프링이죠, 그죠? 압축 코일 스프링입니다. 최대 하중이 450N, 수축량이 60mm, 변형량 60mm, 코일 스프링의 평균 직경 D, 소선의 직경 스몰 D라 할 때 라지 D는 스몰 D의 8배 관계로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지수가 8이죠. 스프링 소선의 허용 전달 응력이 240MPa, 가로 탄성 계수는 82GPa, 왈의 응력 수정 계수 K 4C-4분의 4C-1 플러스 C분의 0.615일 때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 소선의 지름 D, 2번 스프링의 유효 감기인수, 3번 스프링의 자유 높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1번 구하면 스프링 지수가 스몰 D분의 라지 D니까 이 값이 8이 나오고요. 왈의 응력 수정 계수 4C-1분의 4C-4분의 4C-1 플러스 C분의 0.625로 해서 왈의 응력 수정 계수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허용 전달 응력. 스프링의 허용 전달 응력이 왈의 응력 수정 계수 곱하기 16분의 파이 D 3승 곱하기 P 곱하기 라지 R이죠. P 곱하기 라지 R. 그래서 K 곱하기 16분의 파이 D 3승분의 P 곱하기 R은 2분의 스몰 C 곱하기 스몰 D 곱하기 C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D는 하나 지워집니다. D는 하나 지워져서 D제곱, 스몰 D제곱. 허용 전달 능력 240MPa, 240. 와울의 응력 수정 계수 구했고요. 곱하기 16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 곱하기 P 450N, 450 곱하기 2분의 C 8. 그래서 스몰 d 계산하면 밀리미터. 힘의 단위는 뉴턴, 길이 단위는 밀리미터.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응? 다음 2번은 스프링의 유효 건수, 유효 감긴수, 유효 건수 델타에서 구해주면 됩니다. 델타는 GD 4승분의 64의 N의 하중 P의 아래 3승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GD 4승분의 64 N의 하중 P R은 2분의 스몰 DC의 3승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D 3승 없어지겠죠. 델타는 60mm, 가로탄성 계수가 82GPa, 82 곱하기 10의 3승에서 메가파스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D 3승, D 4승에서 하나 없어지니까 D 들어가고 계산했고 64 곱하기 N 구하는 값이고요. P는 240, 450 뉴턴, 450 뉴턴 곱하기 2분의 C는 8의 3승. 그래서 유효 건수를 구합니다. 자, 올림에서 정수로 구해줄 필요가 있고요. 다음 3번에서는 스프링의 자유 높이는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단 최대 하중 적용하고요. 지금 뭐 최대 하중 450N 주어졌으니까 그 값을 이용해서 푸는 거고, 스프링이 완전 밀착했다고 가정해서 스프링 양 끝에 각각 한 권씩 무효 감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온 감김수 NT는 N 플러스 X1 플러스 X2에서 유효 건수 구한 값에다가 X1, X2가 각각 1이란 얘기죠. 스프링 양 끝에 각각 1권씩 무효 감김이 있다 그러니까 2를 더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온 감김수가 계산이 되고요. 그 온 감김수를 이용해서 스프링의 자유 높이를 구할 때는 온 감김수 마이너스 1 곱하기 D 소선의 직경 플러스 처짐 델타 플러스 X로 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때 X는 코일 양끝부의 두께 합이다 그랬어요. 양끝부의 두께 합이다. 그런데 특별히 언급이 안 돼 있으니까 X는 무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X는 무시를 하고 H를 구하니까 NT 온감균수 마이너스 1 곱하기 스몰 d 소선의 직경 구했고요. 플러스 델타는 60으로 들어가야죠. 60 해서 계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847.49mm가 나오는데 이 값을 라지 d로 나눠봐요. 라지 d로. 라지 d는 8배의 스몰 d죠. 8배의 스몰 d 값 분의 라지 h 구한 값. 이렇게 해서 계산한 이 값이 0.8에서 4 사이에 있으면은 굽힘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스프링의 구부러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자유 높이를 구하라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1회 시험 때도 나왔었죠. 조건이 요거하고 조금은 달랐습니다. 여유 높이라고 하는 값을 이제 주고서 풀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좀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자유 높이를 구하는 표현식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 나온 문제다 그랬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나온 문제들이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경향이 거의 없는데, 요거 자유 높이 구하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그런 이제 어떤 틀을 좀 깨고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좀 경향을 좀 보였네요. 그렇다고 이번엔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일 스프링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이 자유 높이를 구하라 이 문제가 연속해서 나올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 조심스럽게 뭐 예측하건대 뭐 1회 때도 코일 스프링이 나왔고, 그죠?
2회 때도 코일 스프링이 나왔다. 그러면 3회 때는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다른 스프링, 응? 예측을 하면 이제 겹판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겹판이. 응? 뭐 확실하진 않지만 겹판 스프링 공식 꼭 기억을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응? 그거 외에 스프링에서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원축 코일 스프링이 나왔는데 원축 코일 스프링은 뭐 한 번 나오고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겹판 스프링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분 350 회전하는 지름 850mm의 팽마찰차 전동 장치가 있다. 350rpm에 850mm, 2300N의 힘으로 두 마찰차를 서로 밀어붙이면서 동력을 전달하고 있다. 마찰차의 접촉 개수 0.35일 때, 여기서 얘기하는 마찰차의 접촉 개수라고 하는 건 마찰 개수겠죠. 마찰 개수는 0.35일 때 다음을 구하라. 1번은 마찰차 회전 토크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마찰차 회전 토크. 2번은 최대 전달 동력 구하라. 회전 토크는 회전력 곱하기 반지름이죠. 여기서는 회전력 곱하기 반지름으로 들어갑니다. 마찰 개수는 0.35. W는 밀어붙이는 힘이니까 2300N 곱하기 2분의 드럼의 직경이 850mm니까요. 0.85 들어가면 뉴턴 메타죠. 뉴턴 메타. 네. 최대 전달 동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그랬습니다. 토크를 구했으니까 토크를 이용합니다. 974 곱하기 9.8 곱하기 n분의 h 킬로와트. 여기서 구하겠습니다. 토크 T 이퀄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는 350rpm 350rpm분의 킬로와트. 그래서 동력을 결정해주면 킬로와트. 이렇게 해결을 하죠. 이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정도 문제다 그러면 제가 점수는 안 적어놨는데 이 정도 문제다 그러면 4점 정도 될 것 같고 1번이나 2번은 5점짜리 정도 문제 내지는 6점짜리 문제 정도가 되어 보입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두께 9mm인 강판에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이 있다. 리벳 지름이 14mm, 피치 40mm, 리벳 허용 전달 능력이 250MPa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강판의 효율 1번 강판의 효율 이타 P 1- 피치분의 D 들어갑니다. 1- 피치 40D 14mm 피치 40 지름 14mm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 2번은 최대 허용 압축응력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최대 허용 압축응력. 압축응력이니까 시그마 C. 그러면은 투상 면적이 들어가야죠. 투상 면적입니다.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입니다.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이니까 먼저 이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에 작용하는 하중을 먼저 구해줘야 되겠네. 하중을 알아야 되겠죠. 하중을. 그걸 이제 리벳 허용 전달 능력이 있으니까 허용 전달 능력에서 구해요. W는 리벳 허용 전달 능력 곱하기 면적 4분의 파이 D제곱.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이니까 4분의 파이 D제곱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허용 전달 능력이 250 곱하기 4분의 파이 곱하기 14의 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뉴턴. 그 다음에 압축응력 시그마 C는 면적 D 곱하기 T 분의 W로 들어가야죠. D 곱하기 T 분의 W.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D는 14mm, 두께 T는 9mm 분의 W. 그래서 계산해주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 되고요. 다음 3번은 강판의 최대 허용 인자 응력이 얼마냐 그랬습니다. 시그마 T, 인자 응력 시그마 T, 면적이 피치 마이너스 D로 들어가야죠. 피치 마이너스 D 곱하기 두께 T분의 W.
지금 한 줄 겹치기 리베딩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W는 지금 1피치당 하중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시그마 T는 피치 40-D 14mm 곱하기 두께 9mm 분의 W 계산해주면 뉴턴/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 해결이 됩니다. 네. 다음 5번 18kW의 동력을 550rpm으로 전달하는 축지름 60mm에 대하여 묻힘키 폭 곱하기 높이가 18 곱하기 11mm가 조립되어 동력을 전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키 제로의 허용 압축력 45MPa, 허용 전달 능력 20MPa, 키홈 높이는 키 높이의 2분의 1이다. 다음을 구하시오. 1번 축에 작용하는 토크가 얼마냐 그랬습니다. 축 토크를 구하라 이거죠. 축 토크 T는 550rpm에 18kW니까요. 974 곱하기 9.8 곱하기 n분의 hkW로 들어갑니다.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550분의 18kW 해서 뉴턴 메타 줄로 계산이 되죠. 다음 2번 안전한 키의 최소 길이는 얼마냐 그랬습니다. 키의 허용 압축 능력이 주어지고 허용 전달 능력이 주어졌으니까 둘 다 구해봐야 되겠죠. 둘 다 구해봅니다. 키의 허용 전달 능력은 BLD분의 이 T로 들어가서 여기서 일단 L을 구해봐요. 타우 K가 20MPa는 폭이 18mm, L 구하는 값이고 축직경이 60mm입니다. 2 곱하기 축토크 T 구했죠. 뉴턴 메타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바꿔요. 여기서 길이 L을 구해주고요. 그럼 밀리미터. 오케이. 그다음 압축력에서 구해봅니다. 압축력. 허용 압축력은 HLD분의 4T로 들어갑니다. 4T. 이렇게 해서 L을 구하고 그 다음 전달 능력에서 구한 길이 L하고 비교해서 큰 값을 선택을 해야죠. 최소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 해서 작은 값을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압축력이 45MPa, H가 11mm 곱하기 L 곱하기 60분의 4 곱하기 T 뉴턴 메타로 구해서 곱하기 10의 3승에서 밀리미터로 고치고요. 그래서 L을 구하면 밀리미터. 이렇게. 그래서 지금 편의상 뭐 L1 이렇게 놓고 L2 이렇게 놓고 그래서 L1은 28.93mm, L2는 42.07mm 이렇게 해서 L1이 L2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키의 길이 L은 L2 큰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고. 자, 5번은 묻힘키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 문제 6번. 아래 그림과 같은 표준 스포 기어 전동장치가 있다. 그림은 단순합니다. 주동축이 있고 종동축이 있습니다. 주동축에는 모터 45kW 2000rpm의 전동기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종동축의 길이는 1000mm로서 중앙에 종동기어가 매달려 있는 것이죠. 자, 입력축은 45kW 2000rpm의 동력과 회전수의 전동기로 구동되고 있으며 기어의 모듈은 2, 입력축 기어의 입수는 24, 출력축 기어의 입수는 38, 기어의 압력각은 20이다. 다음을 결정하라 그랬습니다. 1번 기어에서 허용 굽힘 강도를 고려한 기어의 최소폭 B는 얼마냐? 단 입력축 기어의 모듈 기준으로 치형계수 0.337, 출력축 기어의 모듈 기준으로 치형계수 0.384, 입력축에서 허용 굽힘 강도 180, 출력축에서 허용 굽힘 강도 120, 속도 계수는 3.05 플러스 V분의 3.05,
V는 기어의 회전속도, 하중계수는 0.8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입력축과 출력축에서 최소폭 B를 다 구해봐야죠. 폭 B를 다 구해서 큰 값이냐 작은 값이냐를 선정해야 돼. 그죠? 선정해야 됩니다. 1번은 그렇고 2번은 출력축의 허용 구피 능력, 허용 전달 능력을 고려하여 안전한 축의 최소 지름은 얼마냐? 축재료의 허용 구피 능력 70, 허용 전달 능력 50, 구피 모멘트에 의한 동적 효과 계수 1.7,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동적 효과 계수 1.3. 복잡합니다. 복잡해. 예? 이걸 몇 점을 줬을까? 이렇게 이제 고민이 되는데 이 정도 문제다 그러면 뭐 옛날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은 한 15점, 뭐 20점 이렇게 정도 되는 문제인데 이거를 5점을 줬을까, 6점을 줬을까, 아니면 4점 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점수 분포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체킹을 해서 주면 좋은데 그것까지 체킹할 여력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보고 문제의 그 정도를 보고 이렇게 난이도 정도를 보고 이거는 뭐 4점 되겠다, 5점 되겠다, 6점 되겠다 이렇게 제가 좀 해서 전체적인 점수를 50점으로 맞춰서 이렇게 좀 하는 편인데 이 정도 문제다 그러면 최고 점수가 지금 6점짜리가 나오니까 6점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이렇게 자 먼저 전달 하중을 먼저 구해야 돼요. 1번을 풀려면 전달 하중을 구해줘야 되는데 그 전달 하중을 어디서 구하냐면 모터, 전동기의 동력으로부터 해서 구해줘야 되겠죠. 주동축, 종동축에 걸리는 전달 하중은 똑같겠죠.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 하중을 구하려면 일단 회전 속도부터 좀 구해 놓을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속도 V를 먼저 구하면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의 모듈 곱하기 이수 곱하기 회전수로 들어갑니다. 주동축 회전수 들어가면 주동축 이수가 들어가야지 되죠. 그래서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의 모듈 2 곱하기 입력축의 이수가 24개입니다. 그리고 입력축 회전수는 2000rpm이죠. 2000rpm입니다. 이렇게 해서 속도를 계산하면 메타/세크. 지금 스퍼 기어니까 10m/s가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속도 계수가 3.05 플러스 V분의 3.05를 사용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다음 동력 102분의 전달 하중 곱하기 속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력이 45kW 이걸 102 곱하기 9.8분의 전달 하중 곱하기 속도 V에서 전달 하중 F를 뉴턴으로 구해놓죠. 구해놓습니다. 이렇게 놓고 입력축에서 전달 하중을 구해. 입력축의 전달 하중. 하중계수 FW 곱하기 속도계수의 굽힘 강도 치폭 곱하기 모듈 치형계수 바로 들어가면 되네요. 치형계수 바로 들어가죠. 치형계수 바로 들어가. 입력축에 대한 값으로 이렇게. 하중계수는 0.8 주어졌죠. 0.8 곱하기 3.05 플러스 V 곱하기 3.05 곱하기 입력축의 굽힘 강도는 180 치폭 구하는 값이고요. 곱하기 치형계수는 0.337 계산해서 F 전달하중 값은 다 똑같으니까 F로 놔도 상관없네요. F로 놓겠습니다. 위에서 구한 값 갖다 집어넣는 거죠. 갖다 집어넣고 입력축의 폭을 계산해요. 밀리미터로. 입력축의 치폭을 계산해. 그 다음에 출력축, 하중계수, 속도계수, 굽힘 강도 곱하기 치폭 곱하기 치형계수. 전달 하중 구했고 하중계수 0.8 곱하기 속도계수 3.05 플러스 V분의 3.05 곱하기 출력축의 굽힘 강도 120 메가파스칼
120 곱하기 출력축 폭 곱하기 치원계수가 0.384 0.384에서 출력축 폭이 나옵니다. 밀리미터. 그래서 비교해서 큰 값 작은 값 출력축에서의 치폭이 321.33이 나와요. 입력축에서는 244.1이 나오고요. 그러면 안전상 폭 B는 뭐로 들어가야 돼요? 폭 B는 작은 쪽이 들어가야 됩니다. 작은 쪽이. 일단 우리가 전달 하중을 결정한다 그랬을 때는 전달 하중은 작은 값으로 결정을 해줘야죠. 결정을. 그러니까 이제 출력축에서 구한 게 321.33mm다. 그러면 321.33mm다. 그러면 321.33mm를 입력축의 부품 강도 시계에다가 갖다 대입을 시키면 지금 이 값보다 더 큰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죠? 그 큰 값을 다 받는다고 볼 수는 없죠. 출력축에서는 이 입력축에서의 폭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요. 갖다가 대입을 시키면 여기다 대입한 전달 하중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죠. 작은 값이 나오니까 그 작은 값에 대해서는 안전해. 안전해. 우리가 원래 그 루이스 구평 강도식을 이용해서 전달 하중을 결정할 때 피니언 쪽에서 구한 거하고 기어 쪽에서 구한 값 중에서 작은 값을 전달 하중으로 결정했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달 동력을 결정해 줘야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폭은 크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작게 결정되는 값을 가지고 양쪽에서 계산했을 때 전달 하중을 계산했을 때 그런 조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을 만족하게 될 거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작은 값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2번에서는 출력축에서 허용 부피능력 쭉 주어졌고 지금 종동축의 축지름 구하라 이거죠. 지금 2번에서는 종동축의 축지름. 그럼 종동축의 축지름을 구하는데 종동축에서 지금 구핀 모멘트를 구해. 종동축에서 구핀 모멘트 M은 4분의 중앙에 있으니까 4분의 치면의 수직력 곱하기 길이 L로 들어가야 돼요. 4분의 Fn 곱하기 L. 지금 F를 이용해서 Fn을 구해줘야 돼. 지금 Fn을 구해줘야 되네요. FN은 전달 하중 F 곱하기 탄젠트 알파죠. F 곱하기 탄젠트 알파로 들어갑니다. F 곱하기 탄젠트 알파. 오케이? F는 구했고 곱하기 탄젠트 압력각은 주어져야 될 텐데. 그죠. 문제상에서 20도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죠? 기어의 압력은 20도다. 이렇게. 20도. 이렇게 해서 FN을 구해. FN. FN이 치면의 수직력이죠. 그러니까 이빨과 이빨이 물 때 걸리는 힘이야. 그 힘이 그대로 축에 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을 가지고 모멘트를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FV라는 값만 가지고 구하는 거가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하게 돼요. 하게 되는데 그 힘만 축에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축의 반경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의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전달 하중이죠. F고 또 하나는 FV예요. 그 힘의 합이 FN이죠. FN입니다. 결과적으로 FN에 의해서 굽힘을 당하기 때문에 합력으로 굽힘 모멘트를 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FN을 구해서 FN으로 굽힘 모멘트를 구해줍니다. 4분의 FN 곱하기 L. L은 지금 1000mm죠. 500, 500이니까 1000mm니까 1m. 1m로 집어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뉴턴 메타로 일단 계산해. 뉴턴 밀리미터로 계산하면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뉴턴 메타로 해서 좀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틀림 모멘트를 구해요. 비틀림 모멘트를 구하려면 그 종동축의 회전수를 구해줘야 돼. 종동축의 회전수. 그건 이제 이 수를 가지고 이 수 i가 n1분의 n2 이꼴 z2분의 z1인데 여기서 n2를 구합니다. n2는 z2분의 n1 곱하기 z1 이렇게 해서 n2 종동축 회전수 38분의 2000 곱하기 z1 24에서 rpm으로 종동축 회전수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동축의 회전 토크 구해줘. 종동축의 회전 토크는 974 곱하기 9.8 곱하기 n2분의 동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974 곱하기 9.8 곱하기 회전수 n2 구했고, 그 다음 전달 동력은 45kW죠. 45kW에서 뉴턴메타 조울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축제의 허용 부피 능력도 주어졌고 허용 전달 능력도 주어졌기 때문에 둘 다 고려해야죠. 둘 다 고려를 해야 돼. 그럼 먼저 상당 비틀림 모멘트를 구해. 상당 비틀림 모멘트는 루트 km 곱하기 m의 전체 제곱 플러스 kt 곱하기 t의 전체 제곱 해서 상당 부피 모멘트, 비틀림 모멘트 km이 1.7입니다. 1.7 곱하기 부피 모멘트 전체 제곱 플러스 kt 1.3 곱하기 비틀림 모멘트 전체 제곱 해서 계산해 주고요. 그럼 뉴턴메타 계산이 됩니다. 뉴턴메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면 타우 A는 극단면 계수 16분의 파이 D 3승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에서 여기서 D를 계산해 줍니다. 타우 A가 50MPa 16분의 파이 D 3승분의 상당 비틀림 모멘트인데 뉴턴 메타로 구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D를 계산해주면 밀리미터. D를 계산해주면 밀리미터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일단 상당 비틀림 모멘트로부터 축지 이름을 구해놓고 그 다음에 허용 구피 능력도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둘 다 주어진 상태에서 상당 비틀림 모멘트만을 고려해서 풀어라. 내지는 상당 구피 모멘트를 고려해서 풀어라. 이런 표현은 없으니까 둘 다 고려를 해야죠. 구피 능력은 단면계 Z분의 구피 모멘트로 들어갑니다. 32분의 파이 D 3승분의 M이 이렇게 해서 상당 구피 모멘트가 70MPa 32분의 파이 곱하기 D 3승 곱하기 상당 구피 모멘트 뉴턴 메타로 구했으니까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에서 D를 구하죠. 밀리미터. 이렇게 각각 구한 다음에 큰 값 선택해야죠. 여기서는 큰 값을 선택해야 안전합니다. 최종적으로 큰 값을 선택해서 축직경 D가 얼마다. 이렇게 결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83.89mm 큰 값으로 해서 결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들은 풀어봤던 문제들이니까 좀 시간이 좀 빡빡하겠죠. 시간이 빡빡합니다. 계산하는 양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빡빡할 거야. 그 다음 문제 7번 공구 압력각이 14.5도 기원해요 또. 공구 압력각이 14.5도, 알파가 14.5도입니다. 이렇게 작은 기어의 이수 16개, 큰 기어의 이수 28개, 두 개의 기어가 서로 외접 상태에 있는 전위 기어를 제작하고자 한다. 전위 기어입니다. 모듈은 4. 이고 아래 인볼루트 함수표를 참조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 언더컷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두 기어의 이론 전위 개수를 구하라 그랬고 2번 치면놀이 백래시라고 해서요. 이꼴 제로. 이빨과 이빨 사이의 틈새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로일 때 치면과 치면 사이에 그 틈새가 제로일 때 두 기어의 중심거리는 얼마냐? 중심거리 구하라.
3번은 기어의 총 이높이는 얼마냐? 단 기어 조립부 간격은 0.25 곱하기 m이다 그랬습니다. m은 모듈이고 이렇게. 자, 이 문제는 처음 나왔어요. 지금 3번에 전위기어 문제가 최근에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위기어가 1번과 2번은 나왔었어요. 나왔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은 처음 나오는 거죠. 기어의 총 이높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처음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부분 점수가 주어지는 문제일 거로 보여집니다. 일단 1번에서는 전위기어 개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1은 1-2분의 z1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가 됩니다. 1-2분의 z1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 이 식으로 풀어요. 1-2분의 z1이 16 주어졌고요. 곱하기 사인 알파는 14.5도입니다. 이거의 제곱 해서 x1 전위계수라고 하는가? 전위계수는 전위량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값이죠. 언더컷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이의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위량만큼 띄어서 가공한 기어가 전위기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x2는 1-2분의 x2 곱하기 z2 곱하기 사인 제곱 알파로 푸는 거죠. 1-2분의 z2가 28개입니다. 곱하기 사인 14.5도의 전체 제곱해서 x2 계산하고요. 그럼 1번은 해결이 됐고 x1, x2 해결이 됐고 그 다음에 중심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위기어의 중심거리를 구하는 식은 봤죠? 중심거리를 구하는 식은 2분의 z1 플러스 z2 플러스 y라고 하는 값을 곱해요. 여기다가 y라고 하는 값 중심거리 증가계수라고 하는 값입니다. 중심거리 증가계수 곱하기 여기에 모듈을 곱했죠. 이렇게. 그래서 y라는 값을 먼저 찾아야 돼요. y라는 값. y라는 값을 구하는 공식. y라는 값을 구하는 공식은 2분의 z1 플러스 z2 곱하기 코사인 알파 b분의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b라고 하는 거는 물림 압력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파 b 물림 압력각이라고 해서 이 값을 찾기 위해서 인벌루트 함수 표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 b를 찾기 위한 공식이 인벌루트 함수 알파 b는 2배의 탄젠트 알파 곱하기 z1 플러스 z2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인벌루트 알파 이렇게 해서 표현된 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2016년에도 한번 2016년인가 2015년인가 에도 한번 나와서 봤었죠. 같이 한번 봤었을 겁니다. 그죠? 그때는 인벌루트 함수 표를 이용하지 않고 요식을 이용하지 않고 뭘 이용했어? 함수 b 알파 b라고 하는 그걸 이용했죠. 그러니까 비함수 표를 이용했어. 비함수 표를 이용해서 알파 b를 구하고 그 알파 b를 가지고 중심거리 증가계수를 구해서 중심거리를 구하는 그런 문제는 우리가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자, 어떤 표가 주어지느냐? 지금처럼 인벌루트 함수라고 해서 주어지는 표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비함수, 물림 압력각을 구하기 위한 비함수 표가 주어지느냐? 아니면 BV 함수표로 또 있다고 그랬잖아. BV 함수표. 이렇게. 그걸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식을 적용을 해줘야지 되는데, 어쨌든 이제, 나왔던 문제 유형이고, 물론 이제, 이 문제들은 이제 복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다소 실제 문제하고는 차이는 있을 수는 있어도, 뭐, 나왔으니까, 푸는 방법은 뭐, 이런 방법 외에는 적용할 만한 이런 공식이 없어요. 딱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 나오면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배우고 가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픈북은 아니니까. 이게.
자, 그래서 지금 인볼루트 알파 b라고 하는 값을 먼저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2배 탄젠트 알파가 지금 14.5도죠. 14.5도 곱하기 16 플러스 28분의 x1, x2 구했습니다. x1 플러스 x2 구했고요. 플러스 인볼루트 알파 이거를 먼저 찾아야 돼. 이거는 함수표, 인볼루트 함수표를 봐요. 인볼루트 함수표에 보면은 14.5도가 있을 거야. 오른쪽 하나, 둘, 세 번째 칸에 있죠. 세 번째 칸에 보면 14.5도를 찾아. 14.5도. 14.5도까지 쭉 내려가면 인볼루트 알파가 얼마야? 0.005448이죠. 0.005448이야. 이렇게 집어넣어. 이 값을 찾아서 집어넣어요. 인볼루트 알파 14.5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인볼루트 알파 b라는 값이 계산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표로 가. 이 값을 계산했더니 이 값이 얼마 나왔냐면 0.012843이 나왔어요. 이 값이 0.012843. 0.012843. 이걸 계산됐으니까 이걸 가지고 다시 인볼루트 함수표로 가. 그래서 0.0128까지 지금 찾아. 0.0128. 0.0128 하니까 19.05 거기에 걸리죠. 19.05 왼쪽 첫 번째 칸에 보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19.05에 보면 0.128189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값이 0.012923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된 값보다 요소 계산된 값보다 큰 값, 작은 값 중에서 뭘 쓰는 게 좋겠어요? 큰 값을 쓰는 게 큰 값을 써야 되겠죠. 큰 값을 쓰는 거야. 큰 값. 그러니까 직사인 값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129232에 해당되는 19.10 알파 b가 알파 b가 19.10 값이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지금 19.0110으로 이렇게 알파 b를 작은 값을 썼군요. 한번 써보자.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로 보시기 바랍니다. 0.0128, 189죠. 작은 값으로 봐야 되겠네. 작은 값. 작은 값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큰 값으로 보지 마시고요. 작은 값으로. 이게 물림 압력각이다 보니까 작은 값을 쓴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큰 값을 쓴다는 얘기는 이제 그 가공 시에 어떤 커지면, 그러니까 물림각이 커지면은 가공 시에 그 틈새가 증가한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거를, 그러니까 이거 이 치수보다 큰 거를 쓰면은 틈새가 벌어지는 그런 그 측면이라고 봐야 되겠네. 그런 측면 때문에 작은 값을 쓰는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요거는 작은 값 쓰는 거로 보겠습니다. 직사인 값 쓰지 마시고 계산된 값에 작은 값을 선택하는 거. 19.05. 그래서 이거를 19.05로 보자 이거지. 19.05. 그래서 이제 19.05로 결정이 됐으니까 y 값을 구할 수 있죠. y 값은 2분의 16 플러스 28 곱하기 코사인 알파 b. 자, 계산된 거 갖다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14.5도를 갖다 집어넣어. 마이너스 1. 그래서 y 값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중심거리 C는 2분의 Z1 16 플러스 28 플러스 Y 계산된 값 곱하기 모듈이죠. 모듈은 2로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2. 4로 주어졌네요. 4로 주어졌습니다. 곱하기 4. 해서 중심거리 계산하니까 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90.13mm. 이렇게. 그래서 요 중심거리 구하는 거는 어쨌든 두 번째 나오는 문제다, 이게.
과거에 한 번은 나왔었고 두 번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 한 번 또 이렇게 해서 나오는 문제들은 또 연속해서 뭐 물론 이제 4회 때 바로 이제 이어서 이렇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조금 이제 확률적으로 낮고 그러나 이제 향후 2018년이나 2019년도로 넘어가면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또 있어 보이는 이런 이제 문제로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3번의 기어의 총 이높이인데요. 자, 요거는 처음 나오는 문제다. 기어의 총 이높이. 기어 이빨의 높이. 높이를 h로 나서요. 모듈이 2배 플러스 ck 기어 조립부 간격이라고 놓고요. 마이너스 x1 플러스 x2 마이너스 y 곱하기 모듈 m으로 표현이 됩니다. 기어의 총 이높이. 이 공식을 찾는이라고 제가 좀 가지고 있는 교재 몇 권을 이제 좀 살펴봤는데 설계 공식 표로 만들어 놓은 거 구석에 딱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좀 그 공식을 찾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모듈이 4고요. CK는 주어졌죠. 기호 조립부 간격해서 CK는 0.25 곱하기 모듈로 해서 주어졌습니다. 그 값 들어가고 0.25 곱하기 모듈 마이너스 x1, x2는 전위계수니까 계산했고요. 마이너스 y값 구했죠? 곱하기 모듈 4 곱해서 총 이높이 계산합니다. 밀리미터. 일반 스포기어, 퓨전 스포기어의 이높이가 아니라 이 전위기어의 이높이, 전위기어의 이높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이 문제가 좀 난해한 문제일 거고, 요 2회 때 문제에서는 이 문제가 좀 난해해서 아마 맞춘 사람들은 다 맞춘 사람들은 없을 거다.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베어링 간격이 1m인 축의 무게가 6,867N의 풀리를 축 중앙에 매달았을 때 위험 속도를 1800rpm으로 설계하려 한다. 다음을 구하라. 단 축의 자중을 무시하고 세로탄성 계수는 206.01 기가파스칼이다. 그렇죠? 베어링 간격이 1m고 축의 길이가 1m야. 축의 중앙에는 6,867N의 하정체가 매달려 있고 위험 속도는 1800rpm이고. 그렇죠? 자, 1번. 위험 속도 1800rpm을 설계하기 위한 풀리 장착 부위에서 축의 처짐량은 약 몇 메타인가? 축의 처짐량을 구하라. 2번은 위험 속도 1800rpm을 설계하기 위한 축의 지름은 얼마인가? 자, 먼저 축의 위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돼? 축의 위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약 300에 축의 자중 무시하고 축의 회전체만 하나 매달려 있는 거죠. 곱하기 루트 델타분의 1이죠. 여기서 축의 처짐 구해주면 되겠죠. 축의 처짐 델타. 그래서 1800rpm은 300 곱하기 루트 델타분의 1에서 양변 제곱해서 델타를 계산해 줍니다. 그러면 델타는 센티미터로 계산이 되죠. 밀리미터로 얼마냐 그랬으니까 곱하기 10 해서 밀리미터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고요. 다음 위험 속도가 1800rpm일 때 축의 지름이니까 델타를 구하는 식에서 축지름 구해주면 되겠죠. 델타는 48 2i분의 w 곱하기 r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48 2i분의 i는 64분의 파이 d 4승이죠. 64분의 파이 d 4승 분의 w 곱하기 여기서 d를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델타는 밀리미터로 구했고 48 곱하기 종탄성 계수는 206.01 곱하기 10의 3승에서 메가파스칼로 들어가고요. 파이 곱하기 d 4승 분의 64 곱하기 w
867N 곱하기 L은 1m, 1000mm, 1000mm에 48 이하이면 WL 3승이죠. WL 3승. 단순부 중앙집중하적으로 가정하는 거니까 3승. 그래서 D를 계산해 주면 밀리미터로 표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9번을 보겠습니다. 20kN의 하중을 들어올리기 위한 나사잭이 있다. 30도 사다리꼴 나사이며 베타가 30도인 사다리꼴 나사입니다. 축하중은 20kN이고 유효지름이 35mm, 골지름 30mm, 피치 50mm 한 줄 나사다 그랬습니다. 나사부 마찰계수 0.1, 칼라부 마찰계수는 무시한다. 나사 재질의 허용 전달 능력은 50MPa이다. 다음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1번 나사에 작용하는 회전 토크 T를 구하라. 나사에 작용하는 회전 토크 T는 회전력 곱하기 반지름이죠. 회전력 곱하기 반지름인데 칼라부의 마찰을 무시하라 그랬으니까 너트부에서 발생하는 토크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럼 축하중 Q 곱하기 30도 사다리꼴 나사니까 뭐부터 계산해야 돼? 상당 마찰계수 뮤-부터 구해줘야 됩니다. 뮤-는 코사인 2분의 베타분의 뮤죠. 네? 또 코사인 2분의 30도 분의 마찰계수가 0.1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뮤- 상당 마찰계수. 그 다음에 토크 T 축하중 Q 곱하기 뮤 파이 D2 마이너스 피치분의 다시 식을 쓰다가 잘못 썼어. 그럼 어떻게? 자를 대고 깨끗하게 두 줄로 긋고 이제 그 밑에다가 내지는 옆에다가 이렇게 깨끗하게 적어주면 됩니다. 파이 D2 마이너스 뮤 피치분의 뮤 파이 D2 플러스 피치에서 뮤 대신에는 뮤 다시 곱하기 2분의 D2 들어갑니다. 그래서 축하중 Q가 20kN, 20 들어가죠. 20kN 곱하기 파이 D2 35mm 마이너스 뮤 다시 구했고 피치 50mm 상당 마찰계수 뮤 다시 파이 곱하기 35 플러스 50 곱하기 2분의 D2가 35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축하중이 kN 유효지름은 밀리미터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뉴턴 메타야? 뉴턴 메타 주울로 떨어집니다. 다음 2번에서는 나사에 작용하는 최대 전달 능력 타워 맥시멈을 구하라. 단 나사의 재질은 연성이어서 인장 응력과 전달 능력이 동시에 작용함에 따른 최대 전달 능력 값이다.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은 자, 인장 응력 구해줘야죠. 인장 응력 시그마 T는 A분의 4분의 파이 D1제곱 골지름 D1제곱분의 축하중 Q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4분의 파이 곱하기 골지름 D1 30의 제곱 곱하기 축하중 20 곱하기 10의 3승 해줘야 뉴턴 밀리미터 제곱 메가파스칼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 전달능력 타우는 극단면계 ZP분의 T로 들어가야죠. 16분의 파이 D1 3승분의 T 해서 16분의 파이 곱하기 30의 3승 곱하기 T는 구했죠. 1번에서 구했고 곱하기 10의 3승에서 뉴턴 밀리미터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해줘야 메가파스칼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대 전달능력 타우 맥시멈은 타우 맥시멈은 루트 2분의 시그마 T의 제곱 플러스 타우의 제곱 되겠죠. 자, 갖다 대입시키면 뉴턴 퍼 밀리미터 제곱. 그래서 최대 전달 능력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에서는 나사 재질의 전단 강도에 따른 안전계수 SF는 얼마냐 그랬어요. 안전계수 SF는 얼마냐. 자, 지금 타우 맥시멈을 구하니까는 얼마가 나왔냐면 41.18MPa이 나왔죠. 41.18MPa. 허용 전달 능력은 50MPa이 주어졌으니까 세이프 팩타는 항상 1보다 큰 값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허용 전달 능력이 분자로 가야죠. 안전계수의 의미야. 여기서는 안전율의 의미가 아니라 안전계, 순수한 안전계수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50MPa 나누기 타우 맥시멈 해서 계산을 해주면 얼마?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 10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10번. 피치가 19.85mm, 회전수 N은 400rpm으로 스프라켓 휠의 이수 28개인 호칭번호 60인 롤러 체인이 있다. 다음을 구하라. 1번 체인의 평균 속도 V, 2번 스프라켓 휠의 피치 원지름 D.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구해봤죠. 많이 구해본 문제고. 3번 체인의 속도 변동률. 자, 처음 들어보죠. 체인의 속도 변동률을 구하라. 속도 변동률 우리가 어디서 한번 봤어요? 플라이휠에서. 속도 변동 계수라고 하죠. 거기서는 속도 변동 계수라고 해서 표현한 값이 있었어요. 자, 스프라켓 휠에서 체인의 속도 변동률 구하라. 처음 나온 문제다. 처음. 이 문제도 이제 1, 2번을 맞출 수 있는 문제고. 그래서 이제 3번까지 맞추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다들. 처음 나오는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보통 이제 설계책 연습 문제 보면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별로. 이렇게. 어쨌든 이제 공식은 주어졌는데 이 공식으로는 바로 못 푼다. 이 공식으로는 바로 못 풀어요. 이렇게. 1번 체인의 평균 속도를 먼저 구합니다. 체인의 평균 속도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PZN으로 들어가죠. 이렇게. 60 곱하기 1000분의 원주 피치가 19.85가 주어졌습니다. 19.85 곱하기 스프라켓 휠의 이수 28개 주어졌고 회전수 400rpm 주어졌습니다. 속도는 메타퍼세크 계산이 되고요. 자, 이번에서는 스프라켓 휠의 피치 원지름 D를 구하라 그랬어요. 피치 원지름 D는 사인 Z분의 180도 분의 피치죠. 이렇게. 그래서 사인 28분의 180도 곱하기 19.85 그래서 D 밀리미터로 계산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계산이 되고요. 다음 속도 변동률이라고 해서 체인의 속도 변동률이라고 해서 입실론으로 놓는데 최대 속도 V 맥시멈 분의 V 맥시멈 마이너스 V 미니멈 값을 속도 변동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현재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 속도 V 맥시멈과 최소 속도 V 미니멈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최대 속도, 최소 속도, 이 속도는 뭐야, 지금? 여기서 구한 속도는 평균 속도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죠? 평균 속도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대 속도 얼마, 최소 속도 얼마,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만약에 구한다 그러면 이제 회전수가, 얘가 지금 평균 회전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최소 회전수, 최대 회전수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져야 얘네들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안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리했을 때 나오는 식이 있어. 그 식이 1 코사인 Z분의 180도예요. 프리에서 적어놨듯이 체인에서 속도 변동률을 구하는 공식은 결과적으로 1 코사인 Z분의 180도야. 의미는 요 의미다 이거지. 최대 회전속도분의 최대 회전속도 마이너스 최소 회전속도. 그 값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1 코사인 28분의 180도 계산해서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래야 퍼센트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식은 간단한데 이 식을 자, 기억을 하고 갔으면 이제 바로 풀 수 있는 건데 설계 공식은 많고 출제된 적은 없고 그런 경우에는 거의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거의 모르고 가는 경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 많이들 못 풀었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식 참고해서 두시고요. 다음 11번 마지막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위기업 문제하고
그 다음에 코일 스프링에서 그 자유 높이 구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요 체인에서 지금 속도 변동률 구하는 문제, 요런 게 이제 문제가 좀 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때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체인 요 문제나 코일 스프링 문제는 이제 부분 점수를 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문제로 보여지고, 전위기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전위계수 구하는 그런 이제 공식을 외우고 갔으면 1번은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2, 3번은 아마도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어쨌든 그 문제는 이제 버려야 되지 않았을까, 대부분 그런 이제 생각을 좀 해보고, 나머지 문제는 이제 평이하니까 실수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을 겁니다. 예, 그래서 3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 점수들은 잘 받는 분들은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11번은 1500rpm으로 8kW의 동력을 발생하는 주동축과 800rpm으로 감속하여 종동축에 전달하는 평벨트 전동장치가 있다 그랬습니다. 1500rpm에서 800rpm의 종동축으로 8kW를 전달하는 평벨트 전동장치가 있다. 종동축 분리 지름은 510mm, 벨트 접촉부 마찰 계수는 0.28, 주동축 벨트의 접촉각은 165도, 벨트 1m당 질량은 0.3kg. 응?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부가 장력 고려하는 문제겠죠. 평행 걸기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1번 벨트 회전 속도, 2번 긴장 측 장력, 3번 벨트 두께 5mm일 때 최소폭 B는 얼마냐? 허용 인장 응력 2MPa, 이음 효율 80%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1번에서 벨트의 회전 속도 V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종동축 분리가 주어졌으니까 종동축 회전 속도를 구해주면 되네. V는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D2 곱하기 N2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0 곱하기 1000분의 파이에 D2가 510mm, N2는 800rpm입니다. 그래서 메타퍼세크, 10m/s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긴장 측 장력을 구하는데, 동력을 이용해야 되겠죠. 동력을 이용해서 구해줘야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부가장력을 구해줘야 돼요. 부가장력 TG는 중력가속 G분의 오메가 곱하기 V제곱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오메가가 안 줬죠. 벨트 1m당 질량이 주어졌어. 벨트 1m당 중량이 아니라 벨트 1m당 질량이 주어졌으니까 G분의 W가 주어진 거죠. G분의 오메가가 주어진 거지. G분의 오메가. G분의 오메가는 1m당 질량에 해당이 돼요. 중력과 속도가 빠지면 오메가는 1m당 중량이야. 이렇게. 자, 그러니까 0.3 곱하기 속도 V 계산한 값의 제곱 해주면 뉴턴으로 계산이 됩니다. 부가장력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장력비가 안 주어졌어요. 장력비가 안 주어졌으니까 이 뮤 세타를 계산합니다. 익스포넨셜 뮤는 마찰 계수가 0.28 주어졌고요. 세타가 165도 곱하기 180도분의 파이 곱해줍니다. 해서 계산해주고요. 지금 V벨트가 아니니까 뮤 다시는 구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력을 구하는 식은 102분의 긴장 측 장력 마이너스 부가장력 곱하기 2의 뮤 세타 마이너스 1 나누기 2의 뮤 세타 해주면 유효장력이죠. 이 식이 유효장력이고 여기에 회전 속도 V를 곱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TT를 구해주면 돼. 전달 동력은 8kW 있고 102 곱하기 2의 뮤 세타 구했고요. 분의 긴장 측 장력 구하는 값이고 이완 측 장력 구했고 곱하기 2의 뮤 세타 장력비 구했고 마이너스 1 나누기 9.8 해서 TT 뉴턴으로 구합니다. 곱하기 회전 속도 구했죠, 위에서. 자, 갖다 대입시켜서 긴장 측 장력 구해주면 뉴턴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 3번에서는 최소폭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허용 인정 능력 주어졌죠. 허용 능력 시그마 T는 BT 곱하기 2타 분의 TT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폭 B를 계산해 주면 되죠. 2MPa 이꼴 폭 B 곱하기 두께 5mm 이음효율 80%니까 0.8 분의 TT 긴장장력 뉴턴으로 구했습니다. 폭 B를 구해주면 밀리미터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이 되죠. 이 문제도 한 5점에서 6점짜리 정도 문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017년 2회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전위기어 문제하고 코일 스프링의 자유 높이 구하는 거 그리고 체인에서 속도 변동률 구하는 거 그런 이제 좀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좀 있었고 그 외 것들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들 또 연습 문제 그리고 퀘스천에 해당되는 뭐 예제 문제 그런 문제들만 잘 소화하고 공식을 바짝 외워 두셨으면 무난하게 좀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그 실기 특강 필답형 특강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마무리 잘 하시고 일주일 남은 동안 뭘 해야지 돼요? 공식 바짝 외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3년에서 5년치 정도 선택을 해서 반복해서 풀어라. 그러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온다. 그 다음에 이제 안 풀어본 기출문제들을 훑어보면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만 뽑아서 그 내용들만 정리해서 또 반복해서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거다. 마무리는 이제 일주일 동안 마무리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풀다가 아마 여러분들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Q&A에 올려주시는데 수강생 전용 Q&A가 있습니다. 수강생 전용 Q&A에서 올려주시고 일반 Q&A 말고 수강생 Q&A 그쪽에다 좀 올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급한 분들은 문자를 남기세요. 전화를 하시기 뭐하니까 010-3689-0348 이렇게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문자로 답을 주든가 아니면 이거 문자로 좀 답을 주기에는 좀 그렇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이 좀 많다 이러면은 그냥 한번 방문을 하셔서 질문을 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단 필답형 시험을 잘 보셔야 작업형도 준비할 때 좀 바짝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필답형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마무리 잘 해서 좀 일단 필답형 잘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하고요.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